총선까지 약 1년 남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가 큰 관심입니다. 총선 등판설에 이어서 급기야 송파구로 이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뭐라고 답했을지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 사실인가요? 우리 김기현 논술위원장께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내목은 이분은 뭐야? 원래는 이제 강남에 좀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취재한 거는 송파 쪽으로 가신다.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산 등록했잖아요. 거기 제 집 주소 나오잖아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혹시 알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왜 송파예요? 딴 데도 아니고. 자, 화면을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규환 CBS 논설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기자가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 출마 결심 섰다. 그리고 지역구도 송파로 결정했다. 그런 것 같다. 송파로 이사했다는 말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파구는 무슨 송파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신기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근거도 없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송파구 쪽으로 가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송파구에는 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가불병. 그중에서 김웅 의원,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고 남인수 의원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한 번 총선에 도전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김근식 교수입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 저희 신통방통에도 자주 출연하셨던 분인데 우습게소리다. 뇌피셜로 내뱉은 것 같다. 송파병은 내가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소문이 꽤 많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의 기대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걸 시사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재산 등록을 할 때도 네. 기존 주소지로 재산 등록을 했고 최근에 송파 가본 적도 없고 주소지 옮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그걸 갖다가 속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근식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김근식 위원장도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출마하겠다 이렇지 않으리라는 걸 다만 이제 언론에 저런 보도가 나가게 되면 당원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더군다나 상대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김근식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약간 당혹스러움이 있었을 텐데 저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 기대주로 주목을 받는데 정작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이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기대만큼 그런 기대주가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이 워낙 이게 야당하고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말싸움에서 조금 더 지지 않으려는 이런 스타일이 중도층이나 이런 데는 크게 소구력이 없고 기존 지지층을 더 강하게 결집시키고 기존 지지층한테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영향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총선 출마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진단도 있어요. 본인의 또 결심, 또 당에서의 판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은 되겠지만 네. 지금으로 봐서 한동훈 장관이 반드시 출마한다. 반드시 국민의힘의 총선 기대주가 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규환 이 기자라는 분이 아까 보니까 CBS 논설위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논설위원이면은 기자 생활 오래 하신 분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러니까 기자라면 일단 뭔가를 발언을 할 때 그 근거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저렇게 내뱉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짜 가본 적도 없는 이사설에 대해서 신기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송파로 이사했다는 게 저게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은데 송파로 이사하지 않았다는 게 장관의 입을 통해서 또 그거는 너무나도 체크하기가 쉬운 부분이니까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덕분에 한동훈 장관은 여기 안 오는 게 확실하다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총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는요 지금 너무 일러요. 아까 이게 0%인지 100%인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너무 이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고 또 그때 가서 만약 필요한 인재다 그럼 안 나오는 것도 우리가 가서
끌어내서 오히려 출마시키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심거리, 좋은 얘기 소재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런 출마설, 차출설 이런 설이 나오는 와중에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시점이 참 묘하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 출마 제한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서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을 한 겁니다.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 출마 제한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법무부가 밝힌 겁니다.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얘기를 법무부가 한 거죠.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서 출마설이 나오는 차출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견서를 국회로 냈다. 혹시 본인 출마하려는 거 아닌가? 물론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검사직을 내려놓은 지 뭐 1년 다 돼 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공교롭다는 시점이 참 묘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 장관 해당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위헌성을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관님, 다음 총선에 출마 예정인 현직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저한테 물으시는 건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출마 전까지 좀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판사 하시다가 출마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적절한 냉각기가 1년이다라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에서 이번에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입장을 내셨다고 하는데 그 법이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의했었던 소위 말하는 윤석열 방지법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탄희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 하다가 그만두시고 얼마 있다 국회의원 하신 분이시네요. 자, 공교롭다라는 지적들을 계속 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제 모습을 봤을 때는. 말 안 되는 법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최광욱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 출마 못하게 하려고 제출했던 법안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논란 끝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했던 이탄희 의원 본인도 판사로서 그 법에 해당할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런 이 의견서를 내라고 했는데, 제가 한동훈 장관 아니라 누구라도 일반 상식으로 따져봐도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왜 검사만입니까? 왜 판사는 아니고, 왜 기자는 아니고, 왜 의사는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은 왜 아닙니까? 저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민주당이 의석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마음에만 안 들면 탄핵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탄핵을 해, 장관들 탄핵을 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도 탄핵을 해. 다 탄핵하겠다고 나서는데 그냥 권력의 횡포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헌법재판소, 물론 지금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뭐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을 계속 쏟아내면서 모든 것을 정쟁화해서 표를 얻으려는 그런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 때문에 이 의견서 제출도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치권에선 참 말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심도 많고 또 말을 걸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출마를 못하지 않을까. 한 장관을 차출을 한다면 전면에 내세워야 될 텐데 과연 전면에 내세우는 게 국민의힘으로서 그게 유리할까? 별 관심은 없는데 저는 강남 지역이나 뭐 경상도 일부 지역 빼고 나와서 당선되기가 쉽겠습니까? 스타일이 지기는 싫어하고 질 것 같으면 잘 안 싸우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강남이나 이런 안전한 데로 출마한다고 그러면 그거 모양새가 좀 우습잖아요. 정치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흔들리지 않고 나름 소신이 뚜렷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각이 계속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자, 어쨌든 한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 여러 여야 의원들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 조선 제1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조선 제1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정말 감탄하고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저도 부럽습니다. 일부 언론이 뭐 조선 제1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저는 예. 조선 제1혀다. 조선 제일 생각합니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검사 때 저를 조선 제1검 뭐 그렇게 부르는 거는 민주당 쪽 분들입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데요. 그분들이 저를 부른 이름이 많이 달라졌네요. 김 의원님께서 덕담하셨으니까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을 굉장히 축혀 세워주고 네. 그때 제일 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입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검에서 혀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평가가 굉장히 엇갈린 부분도 있죠. 박수를 받던 수사 검사에서 지금은 이제 반대 정파의 이제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부분에 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은 태도의 문제도 태도의 문제일 테지만요. 오늘도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사실관계가 틀려도 그 부분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정순신 그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검 부대변인이었는데 그걸 몰랐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차례 얘기해요. 정확한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 부대변인 직책을 맡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과는 이런 방법 없습니다. 이런 위헌 시비가 붙었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이탄희 의원이 그 당시에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헌재에는 이 법으로 인해서 검찰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밖에서는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 이게 양립불가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시민들도 패러디물을 내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할지 뭐 총선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김의겸 의원을 보면은요, 이분은 한동훈 장관 없었으면 어떤 정치를 했을까? 참 한동훈 장관이 고마운 파트너겠다, 제일 좋은 친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만 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우리가 김의겸 의원 생각하면 알고 있는 그 인지도는 부동산하고 한동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 장관 그래도 정치인이니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동훈 장관과 말싸움이 됐던 뭐 정책 논쟁이 됐던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최소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리고 근데 한동훈 장관을 계속해서 정치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아마 그 정책적인 부분,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정치인으로서 하는 말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지금 한동훈 장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장관을 공격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하나의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닌가. 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늘 논의됐던 여러 야당 인사들도 그렇고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거에 뭐 부수 제목이 있다면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이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잘못됐다. 요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박용진 의원도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하기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입니다. 3.1절까지 껴가지고 방탄하신 거에 대한 반성을 하실 문제지 지금 이 부분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비하기다? 에이.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넘어갑시다.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 잘못 드린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요. 초등학교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뭐 우리 집이 더 뭐가 커, 우리 집 TV가 더 커, 지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요 말싸움 하려면서. 민주당을 발동시키는 거는 라디오에서 초등교육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까지 했어요.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렇게 날을 세우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답변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는데 한 장관의 모습과 전해철 의원의 대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전순신 전 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돼서 장관은 사과했습니까? 부처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다 이런 평가예요. 장관이 국회나 또는 상임이나 본회의 다 포함해서 안하무인식 국회 경제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그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구성인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또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태도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하는 중에도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발언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패널들도 계셨는데 그게 다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정상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앞으로 정상적인 질문을 해준다면 나 또한 정상적으로 해줄게 뭐 이런 얘기로 들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 의원들은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라는 그런 이유로 수없이 많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다 헛발질이었어요.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이 그 조롱받고 희화된다고 하지만 그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던 분들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서 뭐 여러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김남국 의원 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희화화되고 코미디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동훈을 한번 꺾어버리라. 그래서 내가 스타가 돼버리라 라는 어떤 호승심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모든 대정부 질문할 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그냥 화제 중심이 다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또 한동훈 장관의 질문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지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자꾸만 한동훈 장관을 이기겠다는 어떤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겠다는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극복해야 그래야지 정상적인 질문 응답이 되고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 장관도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정상적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질의응답이 이런 감정상의 문제라든가 무슨 장학 퀴즈라든가 호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인 그런 진짜 질의응답, 토론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 퀴즈 말씀이 나오셔서 장학 퀴즈 얘기가 나왔던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무부 예하에는 대체 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미리 제가 사전 질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숫자를 물어보시면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왜 호통을 치십니까? 위원님, 사전에 이런 정도는 질문 요지를 주게 돼 있죠. 국회법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요지 없으면 못합니까? 지금 장학 퀴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거는 초등학생도 압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도시 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아니, 지금 의원님이 사전적인 요지조차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모르는 그래놓고 저보고 지금 계속 숫자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국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무슨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왜 한동훈 장관 따라하세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해보고 네.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이 감정이 앞서게 되면 좋은 질의를 못하게 되고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혹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그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지금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질의를 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평상심을 찾을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될 거를 그걸 넘어서서 역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처럼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국무위원의 모습이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갈수록 이제 정치가 좀 그 사생결단식의 대결 정치로 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야 간에 그런 게 아니라 의원과 국무위원 간에도 그런 모습이 국회 회의장에서 종종 빚어지는데 이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고 의원은 의원의 역할,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의 역할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